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아이디하고 입력을 하시는데 아이디는 DB에 있는 걸 만드셔야 돼요. DB에 있는 거.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멤버의 이제 포토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놨었는데 제 접속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했네요. 확인을 해서 지금 요청하시 7일 사이에 비밀번호 이렇게 변경하는 비밀번호 그냥 내비둘 건데. 멤버. 예. 지금 시스 계정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계정이 이제 비밀번호 변경 안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변경하라고 이제 계속 메시지가 뜨긴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중에서 어드민 테스트 NGL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저희가 사진을 지금 포토를 안 넣었네요. 포토 사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작업을 그레이드 포토 TL 벌스. 예, 여기는 포토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포토가 있으신가요? 포토 데이터베이스에 사진 지난번에 이제 서브릿 하실 때 포토 집어넣으셨죠? 예, 포토가 그 이게 명칭이 포토이죠, 포토. 예, 저는 이제 포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가 50짜리 정도 잡아놨을 것 같은데 포토가 근데 이제 100짜리로 이제 좀 고쳐주시는 게 좋으세요. 포토를. 저는 이제 포토를 이제 직접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그 noimage.jpg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가 없으면 이제 디폴트로 집어넣자 이런 걸 쓸 건데요. 작성을 하실 건데 이제 여기 지금 열에 대한 편집을 하려면 연필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열 편집 창이 열려요.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누르시면 맨 아래 이제 컬럼이 더 들어가거든요. 더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토다 여기다가 포토로 쓴 게 맞을 거예요. 포토다. 그래서 지금 바케라트 2고요. 바케라트 2고 이제 그 크기를 작성하실 때 크기는 이제 100짜리로 잡아주세요. 그 100짜리. 왜냐면 파일 이름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크면은 이제 좀 그래서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기본값은 인용부란 게 찍고요. 슬래시 저희가 멤버 업로드 밑에 업로드 밑에 멤버 밑에 뭐 멤버 밑에 JPG 파일이다. 이미지니까 JPG 파일이다. 뭐 이 정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됐으면 뭐 엔터 눌러가지고 완성을 해주시고요. 얘를 이제 확인을 눌러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눌러서 이제 DB에 알터 테이블 지금 커리 스트링 슬래시 인용부 한 개 더 찍어야 되는데 인용부를 안 찍었네요. 맨 끝에다가 여기 인용부 한 개 더 찍어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 거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어서 이게 포토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내비두셔서 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멤버에 해당되는 데이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 포토가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겼으면 원래 널이었겠죠. 그러니까 널이니까 디폴트 값인 noimage.jpg가 다 세팅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진을 표시를 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 레이아웃을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 표시를 해서 쓰지는 않아요. 현재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전체 레이아웃을 잡으면 그때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쓸 거고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처리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넘기시면 처리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된 게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로 클릭하시고 이쪽에 로그인 처리하라고 이쪽입니다. 처리해서 여기서 이제 부여를 받아가지고 부여가 제대로 넘어오는지 한번 찍어보시는 거죠. 찍어서 그 로그 쓰시면 info 이렇게 작성을 했어서 이제
그 로그 인포가 이게 로그 인포가 좀 이상해요. 먼저 로그 인포가 잘 동작도 안 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냥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저기 뭐야 로그 인포에 해당되는 게 그 이상해 가지고 잘 안 되시거나 하시면 그냥 시스로 하시면 돼요. system.out.println 아시겠죠? 이게 그냥 그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로고를 찍는 건데 단지 이제 그 로고 찍는 게 저희가 시스템에다가 메시지 출력하고 하는데 좀 편하다. 형식도 잘 만들어져 있고 좀 편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찍는 거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로고를 꼭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로고 포제이 같은 게 오류 났다 과감하게 지우시고 system.out.println으로 저희가 처리된 결과를 보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 뭐든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요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사용하시는 걸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메소드인지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부요를 찍는데 메소드 이름이 로그인이에요. 저희가 로그인 메소드 그 클래스 이름은 자동적으로 찍히니까 이제 로그인에 해당되는 로그인에 이게 뒤로 가버렸네. 로그인 메소드의 부요를 지금 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땡땡 선언을 해서 부요가 제대로 찍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 쓰시고 여기다 1111 이렇게 써가지고 로그인 처리를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 폼 쪽으로 이제 그 처리되는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서버가 리스트돼서 이미지 리스트로 넘어왔죠. 넘어왔고 이제 콘솔에 여기 그 콘솔 쪽에 보시면 로그인 정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이쪽에 로그인 부요의 아이디는 테스트 썼습니다. 로그인 부요의 아이디는 테스트 그다음 패스워드 1111 해가지고 잘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넘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신 거죠. 자 정보가 전달되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쪽에서 뭘 하느냐 이건데요. 이쪽에서 저희가 정보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DB에서 그 정보에 맞는 걸 끄집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DB에 갔다 오셔야 되는 거죠. DB에서 그 입력한 정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도 이제 로그인 부요에 해당이 됩니다. 로그인 부요와 똑같은 로그인 부요인데 변수 이름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세션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집어넣는 걸로 이제 그 쓰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쿠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이용한다. 이렇게 로그인 처리를 할 건데 그러려면 세션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세션을 좀 달라고 시키면 돼요. 자, 메소드 하면서 로그인 부요인데 부요도 주는데 세션은 못 줄까? 아시겠죠? 그래서 http 세션 이렇게 해서 세션 이렇게 쓰시면 http 세션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소문자 세션이 보이세요. 세션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세션을 줍니다. 리퀘스트 좀 주세요 그러면 리퀘스트를 줍니다. 세션 좀 주세요 그럼 세션을 줍니다. 아시겠죠? 쿠키를 주세요 그럼 쿠키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뭘 달라고 요청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줘요. 모델을 주세요 그럼 모델도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요청은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면서 DB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서비스. 여기가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 이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웨퍼 지금 여기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 만들어서 쓸 때 그냥 럼블 라이브러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오토와이더 그 연결해서 DI를 쓸 건데요. 그 오토와이더나 아니면은 인젝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퀄리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여기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여기 했던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쓰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에 그 서비스로 연결을 할 때에 이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프리먼트, 요거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인프리먼트를 쓰시면서 이제 퀄리피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라고 이제 지정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저희가 요거 이제 JSP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뭔가 고쳤나봐요 제가. 그 로그인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제 그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로그인 서비스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멤버니까 멤버에다 전부 다 합쳐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거를 싹 다 개발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합쳐야 되는 경우가 맞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분할도 할 수 있고 이제 합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합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에서 멤버 컨트롤러인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뉴 해주세요. 이제 클래스를 또 만듭니다.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호출을 해서 실행을 가능한 뭐뭐를 해야 한다.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된다. 아이디를 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다 전부 다 만듭니다. 처리를 위해서. 컨트롤러 아니고요.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를 만듭니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네임은 이제 멤버 서비스입니다. 멤버 서비스입니다. 멤버 서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멤버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펜시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가 인터페이스 아니고 여기 클래스라고 썼다. 그럼 인터페이스로 바꾸시기 바라는데요. 인터페이스라고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거나 이제 특별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다가 텍스트만 얘는 클래스면 클래스다, 인터페이스면 인터페이스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멤버 컨트롤러에서 만들었던 거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해요 라고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해요 라는 것을 싹 다 복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싹 다 복사를 합니다. 회원 리스트부터 이런 내용들이 싹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싹 다 비밀번호 찾기까지 싹 다 복사를 하세요. 싹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멤버 서비스에다가 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로그인 폼은 필요가 없겠죠. 폼은 필요 없고 처리하는 것만 DB에서 쓰는 거를 하셔야 되겠죠. 처리하는 것만. 여기 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보면 회원가입 폼, 이거 회원가입 폼 필요 없어요. 여기 그 DB 처리하러 가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지우시고 얘네들은 DB 처리가 필요하죠. 회원 수정 폼 얘도 필요 없죠. 지웁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보기에서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폼이라고 나오는데 로그인 폼도 필요가 없죠. 폼이니까 그럼 이거 폼도 지우세요. 이렇게 지웁니다. 로그인 처리는 필요하죠. 로그인 처리는 필요한데 그 처리가 지금 현재 스트링이고요. 로그인이고요. 로그인 부여만 넘겨받으시면 돼요. HTTP 이렇게 세션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걸로 쓰시고 추상 메소드니까 그냥 세미콜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지운다.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디지털베이스 맞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우시고 구현되어 있는 건 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처리는 DB 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세션만 지우시면 되죠. 세션 정보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럼 이런 것들만 이제 필요하세요. 그럼 이제 DB에서 뭐 회원 리스트를 한다.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쭉 경고나는 건 다 지울게요. 경고나는 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걸 전부 다 쓰기 귀찮아 가지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온 거고 이 인터페이스니까 추상 메소드 구현하지 않는다. 중괄 알고 중괄 닫고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 그 다음에 로그인 부여를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받는 메소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DB에다가 회원 리스트 정보를 DB에서 가져온다. 회원 리스트 정보 보기를 이제 DB에서 이제 그 정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온다. 그 회원 가입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입력받은 것을 DB에 저장한다. 저장을 처리한다. 뭐뭐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다 쭉 써놓는 거죠.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쫙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그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DB에서 뭐 두 가지 쿼리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메소드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개발을 하면서 차츰 만드셔야 되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씁니다. 자, 이렇게 요런 것도 다 올 추상 메소드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실행 처리할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게 뭐뭐뭐 한다. 그 로그인 처리를 한다. 그 회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뭐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사죠. 로그인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메소드 자체가 동작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인터페이스 개발이라고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나머지는 차츰차츰 이제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멤버 서비스에서 인풀을 만드는 거죠. 이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 그 ORG 제락의 멤버의 서비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셔서 뉴 하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그 여기다가 멤버 서비스 멤버 서비스 그 다음에 IMPL 임프리먼트 이런 뜻이에요. IMPL 요거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한 사람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상속받은 프로그램 맨 뒤에다가 IMPL을 붙여주세요 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만든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이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보시면 IMPL이 다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붙여놓은 거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경우 있으시고요. 자, 인터페이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다? 멤버 서비스에 그것을 상속받는다. 여기 add 눌러주세요. add 인터페이스 오른쪽에 add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멤버 쓰시면 멤버의 서비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OK 누르시면 이렇게 멤버 서비스가 인터페이스가 상속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니시를 누르는 거죠.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상속되어지는 여기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로그인 처리죠. 저희가 만드시는 거는 로그인 처리를 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집어넣어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매퍼를 만들 차례인데요. 매퍼 인터페이스부터 만듭니다. 매퍼 인터페이스는 여기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동일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이제 매퍼에다 만들고요. 이렇게 요구 분석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만든 것은 이제 인터페이스에다 서비스에다가 만드는 거죠. 서비스에 만들어서 얘가 이제 작업 처리하는 것. 여기는 작업 처리고요. 그 매퍼는 DB 처리예요. DB 처리. 근데 처리의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 글보기를 할 때 조회수 1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조회수 1도 증가시키고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이 두 가지를 DB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요건 이제 매퍼에서는 두 개로 만들고요. 서비스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글보기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글보기예요. 그래서 글보기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퍼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를 작성을 해보는데 매퍼는 이제 저희가 매퍼라는 것을 한 게 이렇게 이미지 매퍼처럼 서비스 이 멤버에다가 매퍼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뉴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매퍼도 매퍼라고 좀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패키지는 이제 매퍼 패키지고요. 매퍼 패키지입니다. 자, 매퍼 패키지 사용하시고 이제 여기처럼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서비스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멤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맞는 걸 싹 다 복사할게요. 복사. 어차피 매퍼에도 이런 게 전부 다 구현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길어봐야 3줄, 4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우리가 1, 2, 3, 4, 5, 6, 7 쓰는 거에 비하면 엄청 짧은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클래스 한 개로 만들어서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아시겠죠? 집어넣어 사용하시고 있고요. 스트링에 이제 로그인 부여를 넘겨서 받아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리턴 타입은 이제 리턴 타입이 지금 스트링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잘못 쳤어요. DB에서 가져오면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스트링이죠. JSP 정보를 가져온다. 근데 DB에서 꺼내 가져오면 이제 로그인 부여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스트링이 아니에요. 로그인 부여입니다. 부여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인풀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리턴 타입이 로그인 부여고요. 저장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이제 로그인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 로그인 부여로 좀 바꿔주세요. DB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로그인 부여가 되는 거죠. 스트링이 아니라. 컨트롤러에서는 스트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면 이제 부여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리턴 타입을 전부 다 로그인 부여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로그인 부여, 서비스 인풀 클래스 로그인 부여 리턴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매퍼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부여로 이렇게 리턴돼서 받는 걸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들어오는 것도 로그인 부여, 나가는 것도 저희가 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로그인 부여네요. 아시겠죠? 둘 다 로그인 부여인데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부여, 이거는 DB에서 꺼내가지고 온 로그인 부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변수를 다르게 쓰셔야 돼요. 변수를 다르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XML을 만들 차례죠. 매퍼 XML.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패키지는 폴더 여기 패키지처럼 이게 org 제락의 멤버의 매퍼 패키지를 만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아래 보시면 org 제락의 이미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미지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락에다가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멤버라고 써주는 거죠. 멤버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제 멤버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고요. 이 아래 밑으로 내려보시면 매퍼가 있으시고 이제 이미지 매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F2를 눌러서 멤버 매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멤버 매퍼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름을. 그럼 이제 외부적인 형태에 있는 거는 맞췄어요. 멤버 밑에 매퍼 밑에 멤버 매퍼다. 요건 이제 여기 멤버 밑에 매퍼 밑에 멤버 매퍼다. 요까지는 외부적인 형태를 맞췄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미지 게시판에 맞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매퍼를 딴 거 좀 닫을게요. 매퍼를 이제 열으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org 요거는 것 때문에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org 제락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지우고 이게 멤버라고 쓰는 거죠. 패키지는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 매퍼라고 되어 있는 거를 무슨 매퍼라고 쓴다? 멤버 매퍼라고 쓴다. 멤버 매퍼라고 써준다. 되시겠죠? 써주는 걸 하시고요. 리스트는 나중에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다 지울게요. 이제 여기 싹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됐죠? 전체 데이터 개수도 페인 처리하는데 필요한데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거 전체 데이터 개수도 필요하네요. 보니까 정보 보기도 필요한데 이것도 싹 지우겠습니다. 뭐 등록도 싹 지우고 이거 싹 지우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쓰려면 싹 지우는 게 낫긴 해요. 아시겠죠? 싹 지워주시고요. 그 수정도 싹 지우겠습니다. 수정도 이렇게 싹 지워주시고 사진 수정은 없죠. 사진 수정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삭제가 탈퇴인데 이게 삭제 대신에 탈퇴라고 좀 써주시고 탈퇴입니다. 탈퇴라고 써주시고 요것도 지웁니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D 누르면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들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를 그냥 가져온 다음에 할까?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저희가 당장 처리할 건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됩니다. 로그인 처리를 위한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셀렉트죠.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입력한 정보에 맞는 외화 문장입니다. 정보에 맞는이라고 썼으니까 외화 문장에다가 저기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회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셀렉트 문장입니다. 셀렉트 문장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기다가 셀렉트 문장에 해당되는 거니까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로그인 메소드 이름은 로그인 메소드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그인 메소드 작성을 하셨고요. 되었죠? 로그인 작성은 리턴되는 리절트 결과가 해당되는 리절트 타입이 있는데 리절트 타입은 org.member.부여.로그인 부여죠. 부여.로그인 부여입니다. 타입이 이렇게 먼저 써놓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쿼리를 만드시는 거죠. 쿼리를 만드시는데 셀렉트 문장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쓰시고 가져올 게 ID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D 가져오셔야 되고 그레이드도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레이드 네임도 가져오셔야 이제 한 개 더 쓰셔야 되겠네요.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여기 org 제락의 멤버의 부위에 로그인 부여를 커트를 꽉 누르고 클릭을 해주셔서 이제 그 이동을 해주세요. 그 이쪽에 네임도 있는데 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을 한 개 만들게요. 스트링으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그레이드 넘버 말고 그레이드 네임을 한 개 만든다. 네임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 이제 그레이드 넘버와 그레이드 네임이 있죠. 얘에서부터 이제 그레이드 가져오면 됩니다. 이쪽 데이터 그레이드 데이터에서 1번이 일반 회원, 9번이 관리자니까 조인해서 가져오셔야 되네요.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로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고쳤고요. 그래서 부여에다가 그레이드 네임이라는 걸 한 개 더 추가했어요. 추가시켜줬고요. 물론 이제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오류나진 않아요. 그냥 무시당합니다. 걔네들은 데이터 무시당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 아이디 가져오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외화 문장에다 아이디 비밀번호는 외화 문장에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 부위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로그인할 때 아이디 가져와야 되고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그 다음에 포토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이디 뜨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는 처리 때문에 가져오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와야 되고, 그거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프롬 쓰시고요. 멤버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가져오셔야 되고, 그럼 이제 멤버 테이블은 이제 M으로 이렇게 하자. 그레이드 테이블은 G로 하자. 그러니까 프롬 뒤에 이렇게 있는 것만 이제 M이나 G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롬 뒤에 이렇게 없으신 거, 여기 전체적으로 프롬이면 그냥 ID, 네임, 그레이드 넘버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아이디는 멤버의 아이디 해당이 되고요. 그 네임도 멤버의 네임, 그레이드 넘버도 멤버의 넘버인데 그레이드 네임이 이제 그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테이블의 그레이드 네임이죠. 그다음에 얘는 포토는 이제 멤버의 포토입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웨어 문장 줍니다. 웨어 문장 주시고 일반 조건, and join 조건 이렇게 씁니다. 그 join 조건은 primary key 이꼬르 foreign key니까 G에 그 foreign key를 먼저 쓰시면 left 이런 식으로 쓰니까 M의 뭐 ID grade number와 grade number와 같아야 한다. 그 G의 grade number가 같아야 한다. grade number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join 조건이죠. join 조건. 일반 조건은 id하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id가 같아야 되고 id 이꼬르 샵 입력받은 id가 같아야 되고 콤마 n 쓰셔야 되네요. n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같아야 돼요. pw 이꼬르 샵 중간에 열고 pw 이렇게 이제 pw가 같아야 한다. 자, 됐죠? 이게 일반 조건입니다. 이렇게 일반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게 더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 MySQL이나 이런 거는 이제 레프트 조인이나 조인을 먼저 한 다음에 조건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라클에서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일반 조건을 먼저 두고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 입력하신 아이디가 여기 입력한 데이터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같아야 되고 패스워드가 같아야 되고 이제 여기 조인 조건입니다. 그렇게 맞는 것을 이제 org 제락의 멤버의 부여의 로그인 부여 타입으로 리턴해서 넘겨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넘겨줍니다. 잘 만들었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그 매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매퍼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보셔야 되겠죠. 멤버 서비스를 이제 고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서비스 리턴 타입은 로그인 부여입니다. 부여고요. 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퍼에서부터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퍼에서부터 처리하는 요거를 이제 자동 DI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동 DI 쓰겠죠. 자동 DI 적용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서비스는 이제 골뱅이 서비스라는 것을 자동 생성이 되게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골뱅이 서비스 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테레오 타입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 자동 생성이 되게 만들어야 얘가 동작이 되고요. 근데 아니면 널 포인트 익셉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 DI를 쓰는데 프라이빗으로 매퍼를 이제 사용합니다. 멤버 매퍼죠. 멤버 매퍼입니다. 매퍼 쓰시고 그냥 이름은 매퍼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매퍼입니다. 매퍼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얘는 아무것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not used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이제 자동 DI를 적용시키게 되겠죠. 어노테이션 골뱅이 인젝트나 오토와이어드 저는 인젝트 쓰겠습니다. 인젝트 자바X의 인젝트 쓰시면 이제 매퍼가 넘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매퍼 넘어온 곳에다가 이제 매퍼.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매퍼.점 쓰시면 로그인 아까 만들어 놓은 로그인 메소드 부여를 넘겨서 처리하면 이제 데이터를 줘서 다시 이제 넘기는데 얘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비스에서 서비스 매퍼 얘는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매퍼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쓰시면 이제 매퍼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서비스에서 매퍼까지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컨트롤러에서 매퍼까지 가느냐 이걸 보시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있죠. 로그인해서 매퍼 서비스 쪽으로 가자.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돼요? 자동 DI를 이용해서 적용시켜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한개 쓰시고요. 프라이빗 쓰시고 타입은 이제 서비스 멤버 서비스 타입입니다. 멤버 서비스 타입,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 타입인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고 쓰시는 거예요. 서비스 세미콜론 찍는데 얘는 자동 DI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저기다도 이제 자동 DI, 자동 DI니까 생성해서 넣어준다 이런 뜻인데 생성을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지 보려면 골뱅이 서비스라고 썼는지 보시는 거죠. 지금 보시도록 쓰셔야 되고 이때 쓸 때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제 요거 스프링에서는 그냥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와이어드 저는 이제 롬법에 세터를 잘 안 쓰는 게 좀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귀찮죠. 그러니까 인젝트나 오토와이드 그냥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퀄리피드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퀄리피를 써가지고 구분이 돼야 돼요.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죠. 멤버 서비스, 그다음 멤버 서비스 인풋. 얘가 이제 멤버 서비스 타입으로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니까 뭐 MS 정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MS 멤버 서비스라고 쓰시고 얘가 이제 짧으면 중복이 되는 이런 문자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쓰시고 이게 귀찮으면 그냥 멤버 서비스라고 길게 쓰시면 돼요. 길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멤버 서비스 인풋이라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위에입니다. 클래스 위에다 여기다 골뱅이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피어라고 쓰시고 상따 배치 있고 이제 멤버 서비스다. 멤버 서비스가 이게 맞나요? 아 맞아요. 멤버 서비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MS. 그럼 요거랑 컨트롤러에 있는 거랑 매핑이 되는 거죠. 매핑을 시켜줘서 사용이 된다. 컨트롤러에 퀄리피어 써주시고 여기 서비스 멤버 서비스에다가 퀄리피어라고 써가지고 이제 또 얘가 얘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를 이제 갖다가 생성해서 넣어줘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시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선언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그인 처리라고 한다면 여기 부여를 했어요. DB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DB 처리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로그인 처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받는 거는 그냥 부여라고 썼어요. 그럼 처리된 결과에 해당되는 이제 이것을 이제 로그인 부여라고 이제 저기다가 쓸게요. 로그인 부여 소문자를 로그인 부여라고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그인 부여를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로그인 부여라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이꼬로 어디서부터 이제 서비스에서부터 서비스에서부터 점 쓰시면 이제 로그인 수를 부여를 넣어서 이제 로그인 처리하는 것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할 부여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널이 나와요. 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널이 나온다. 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잘못 썼다 이거 입력한 정보를 잘못 입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진행되다가 예외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제 무슨 예외가 났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그 얘가 데이터를 못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처리가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게 로그인 부여가 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얘가 널이 나옵니다. 지정해서 가져왔는데 로그인 부여가 널이라는 얘기는 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서 데이터를 못 가져온 거죠. 틀려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었다. 되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부여를 잘 가져오는지 이제 확인해서 로그인 부여를 한번 찍어보시면 되세요. 찍어봐서 제가 리스트로 가시는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로그인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이제 작성을 해서 찍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요 텀에서 요 텀에서 제가 이제 로그인 그 로그.info 쓴 다음에 지금 요거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로그인 부여에서 로그인 결과에 해당되는 로그인 부여를 찍겠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 더 낫긴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상단에 찍어주시고 로그인 부여 메소드이고요. 거기서 이제 로그인 부여를 찍습니다. 로그인 부여를 이렇게 찍는데 땡땡 찍습니다. 찍는데 이제 여기까지 상단에 찍으시고 플러스 저희가 로그인 부여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이제 출력이 콘솔에 찍혀야 되는데 찍히고 리스트로 그 이미지 리스트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다시 이제 그 로그인하는 뒤로 가기 로그인.2 이렇게 뒤로 가기 로그인.2 멤버 밑에 오류나네요. 멤버 밑에 뭐 로그인.2 이렇게 해서 로그인.2 가셔야 되고요. 못 찾겠대요. 로컬호스트 로그인.2를 못 찾겠다. 꾀꼬리를 했어요. 서버가 지금 다시 이제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매핑이 잘 일어나고 있나. 예. 제가 죽였을 수 있긴 한데 이제 스타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에 해당되는 멤버 밑에 여기 있죠? 멤버 밑에 로그인.2 갯방식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밑에 로그인.2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에 뭐 1111 해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콘솔 창에서 여기 이제 콘솔 창에서 데이터 지금 로그인을 한 로그인 부여를 찾는 거예요. 로그인 부여 찍힌 거 여기 있죠? 로그인에 로그인 부여 찍혔는데 테스트에 뭐 홍길동 이러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정보를 틀린 거를 한번 이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뒤로 가기를 한번 하시고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비밀번호 1234 이렇게 해서 틀린 비밀번호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테스트인데 1, 2, 3, 4이고요. 근데 여기 로그인 부여가 널이 나와요. 널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보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저희가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려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널이에요. 아시겠죠? 그 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널이면 예외 처리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f 만약에 그 로그인 로그 부여가 이꼬로 널이다. 널인 경우에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throws 시키고요. throws 시켜서 new 뭐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어서 그 사용자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그 로그인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를 이제 틀렸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포워드 시키자. 이렇게 이제 포워드로 리턴 포워드 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되고요. 리턴 포워드를 시키면 JSP로 가가지고 JSP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외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러시면서 이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throw 시킨 것을 이제 그 add throws declaration 해서 메소드 뒤에다가 이렇게 디클레이션으로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서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널이라는 얘기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셉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셉션 이렇게 해서 써 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다시 틀린 비밀번호를 써는 거예요. 여기다 테스트고요. 여기다 1, 2, 3, 4 로그인 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서버 오류가 나는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서버 오류가 나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외 발생시켜서 하시면 나중에 예외는 캐치해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완전 로그인 처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DB에서 정보를 가져온 거죠.